부모 없는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누구 마음대로. 절대 안 돼. 당장 헤어져. 병원장실 안이 얼어붙었어요. 대한민국 3대 병원 중 하나, 한국병원의 의료원장 김민지. 늘 냉정하던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지요. 엄마, 그건 너무하세요. 최민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너 제정신이야?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 알아요. 그래서 사랑해요. 김민지는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 여자가 어떤 집안 출신인지 알아? 부모님, 안 계세요. 요양원에서 일해요. 그래서 그게 자랑이야? 그녀는 진심으로 환자를 돌봐요. 그게 전부예요, 엄마. 의사가 환자 마음에 감정이 생기면 끝이야. 넌 내 아들이잖아. 병원장의 아들이라고.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전 사람의 것보다 속을 보는 법을 엄마한테 배웠어요. 그 말에 김민지의 입술이 굳어졌어요. 문이 쾅 닫히고 방 안엔 정적만 남았지요. 그녀는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가난한 여자가 내 아들을 이용하는 게 분명해. 그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하겠다고요. 그날 밤 화장을 지우고 머리를 질끈 묶었습니다. 낡은 옷으로 갈아입고 가짜 이름을 적었어요. 원래 이름은 김민지인데 김순자 67세 고혈압 환자로요. 그녀는 자신을 속이고 요양원으로 향했지요. 아들 민호가 만나는 여자친구인 박향숙의 민낯을 파헤치기로요. 민호야, 이번만큼은 엄마가 직접 알아볼게. 그렇게 이야기는 시작되었어요. 요양원은 도시 외곽에 있었어요. 오래된 건물, 약 냄새가 밴 복도, 그곳엔 잔잔한 정적이 흘렀지요. 이쪽에 김순자 어르신 방이에요. 간호사가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왔어요. 하얀 간호복, 단정한 머리, 맑은 미소를 가진 여자. 박향숙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늘부터 제가 담당이에요. 그녀는 밝게 인사했어요. 김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그래요. 수고가 많아요. 하지만 속으론 생각했어요. 겉으론 다 저렇게 웃지. 며칠이 흘렀어요. 박향숙은 하루 종일 환자 곁을 지켰습니다. 밥을 남기지 않게 챙기고 손이 떨리는 어르신에게는 직접 밥을 떠먹여 주었어요. 어느 날 밤 다른 환자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겪었어요. 직원들은 퇴근한 후였지요. 괜찮아요. 잠깐만 참으세요. 박향숙은 바로 달려와 응급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본 김민지는 무언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건 연기가 아닌데. 다음 날 그녀는 몰래 물었지요. 향숙 씨,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근데요, 이분들 보면 그냥 가족 같아요. 가족. 그 말이 김민지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녀도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할머니와 함께 자랐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며칠 뒤 김민지는 다리가 아픈 척을 했어요. 오늘따라 무릎이 쑤시네요. 박향숙이 바로 달려왔어요. 잠깐만요. 금방 찜질해 드릴게요. 그녀는 물을 데우고 손수건을 적셔 조심스레 무릎에 얹어 주었어요. 이런 건 그냥 내가 해도 돼요. 안 돼요. 아프면 누군가 곁에 있어줘야죠. 그 말에 김민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지요. 항상 그렇게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살고 싶어요.
예전엔 저도 미웠어요. 왜 나한텐 부모가 없을까? 왜 남들처럼 못 살까? 근데요, 원망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거짓이 없었지요. 그날 밤 박향숙은 야근을 자청했어요. 아픈 노인을 돌보며 밤새 자리를 지켰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았죠. 그 모습을 본 김민지는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민호가 사랑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다음 날 아침 김민지는 병실 침대에 앉아 그녀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를 오해했구나. 내가 틀렸어. 며칠 후 김민지는 병원장 복장으로 요양원에 나타났어요. 박향숙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원장님, 그래요. 나 민호 엄마이자 한국병원 의료원장이에요.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박향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김민지는 천천히 말을 이었지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죄송해요. 민호 씨가 힘들어할까봐 말도 못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민호가 왜 당신을 사랑하는지. 김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당신은 내 아들한테 없는 걸 가지고 있네요. 진심이요. 박향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사람으로 대해주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게 봤어요. 그녀는 박향숙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되어줄래요? 그 순간 요양원 창문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모든 오해가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그날 이후 한국병원 원장실에는 더 이상 고함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을 오후 조용히 결혼식 초대장이 한 장 놓였어요. 김민지는 웃으며 말했지요. 민호야, 잘 살아라. 너는 나보다 현명한 아이야. 그녀는 그렇게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결혼식 날 가을 햇살이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작은 정원에 하얀 천이 드리워지고 의자마다 국화꽃이 꽂혀 있었지요. 김민지는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하얀 머리카락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미소와 눈물이 함께 머물러 있었지요. 엄마, 민호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 와야지. 내가 이 결혼 허락했는데. 그녀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하얀 드레스 속의 향수군. 이전보다 훨씬 단단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신랑 최민호 군과 신부 박향숙 양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그래. 진짜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지. 주변에서 박수가 터졌고 하얀 꽃잎이 하늘로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향해 천천히 손을 모았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디 서로의 손 놓지 마. 이게 엄마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처방이야.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비쳤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지난 모든 오해와 분노가 녹아 있었지요.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어요. 하지만 김민지의 마음속엔 처음으로 치유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김민지 원장처럼 우리는 때로는 편견 속에 진심을 놓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진심은 어떤 벽도 녹여내지요.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고향말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